민주주의가 보장되는 평등한 나라를 위하여,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진정한 자유로운 나라를 위하여, 전쟁의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를 위하여 괜찮아요. 우리가 괜찮아요. 힘을 합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득권 깨고 새로운 길, 희망의 길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싸웁시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님 네.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주시죠. 저는 오늘 기본소득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저희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첫 번째 국무회에서 할 일을 몇 가지 정했습니다. 참고로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첫날 바로 시행할 정책들입니다. 공정경제, 공정사회 확립. 자, 이 기본소득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개요는 전 국민에게 연 30만 원씩을, 그리고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에게 2,800만 명, 연 100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성남에서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 원씩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이걸 지역화폐로 지급을 했더니 지역 상품권을 지급했더니 골목상권의 매출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성남 지역에 빈 점포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남에 의해서 성남이 두 번째로 창업희망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보통 기본소득하면 그냥 나눠주는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제성장 정책이기도 하고 지역 경제가 살리는, 그 다음에 지방 경제가 사는 길이기도 합니다. 골목 상권과 재래시장, 자영업자가 살아나게 됩니다. 좀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1단계, 2단계를 좀 나눠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1단계는 정부 예산으로 세금 없이 28조 원으로 합니다. 보육 지원, 교육 지원을 위해서 0세부터 17세까지 연 100만 원씩. 청년들이 어렵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연 100만 원씩. 노인들이 종이를 줍다 자살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노인 지원으로 100만 원씩. 장애인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모든 장애인들에게 연 100만 원. 그리고 농업, 축산업, 이런 분들이 피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역시 10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2단계로는 전면적인 기본소득을 도입하는데, 이건 국토보유세를 신설해서 전액 국민들에게 되돌려드리게 됩니다. 네, 좀 자세히 한번 설명하면 43조 5천억 정도가 되는데, 이걸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해당 지역별로 예를 들면 영남이 11조, 강원에 1조 5천억, 호남에 4조, 이런 식으로 해당 지역에 쓰여지기 때문에 지역 경제가 아주 원활하게 됩니다. 경제 성장의 발판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래시장,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걸 통해 지역 경제가 살고 결국 지방 경제가 살고 결국 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화폐들은 대형 유통점이나 재벌 유통업체들은 사용할 수 없게 할 거기 때문입니다. 해당 지역의 영세 자영업자들과 재래시장이 사용하게 됩니다. 일자리 감소에 대비해야 되는 거, 이거 다 아는 얘기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 재원은 이렇게 마련할 생각입니다. 예산은 400조 예산의 7%, 28조 원이면 됩니다. 7%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대통령의 제1공약 2,800만 명이 혜택 보는 이런 중요한 공약들을 대통령의 힘으로 140조의 재량 예산 중에서 확보하지 못할 거다. 이거는 자신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전 국민 기본소득의 재원은 국토보유세입니다. 국토보유에 따른 세금이 너무 작습니다. 6,500조 원의 자산에서 연간 350조 원의 불로소득이 생기는데 겨우 내는 세금이 0.4%, 9조 원에 불과합니다. 자동차세는 2%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0.4% 정도 걷어서 전 국민에게 나눠주면 95%의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되기 때문에 추가 부담은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단 경제성장, 지역경제 살리기, 영세상인 살리기에는 효과가 아주 클 겁니다. 네, 정말로 진짜 계획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자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정책 프리젠테이션 정확하게 시간 지켜주셨고요. 기본소득 위주로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문재인 후보가 먼저 질문해 주시죠. 자, 기본소득 어쨌든 뭐 총 소요 재원은 43조인데 이제 그 이제 100만 원 대상에서 30세부터 64세, 65세 이르기 전까지는
제외되지 않습니까? 장애인과 농민은 포함됩니다. 외에는 네. 그 외에는 제외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대야말로 부모님 모시랴, 자식 키우랴 정말 힘든 세대거든요. 그 가운데 비정규직도 많고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도 300만 명 이상이고 왜 그 세대는 제외하는 것입니까? 제가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청년, 노인, 장애인, 농어민, 29세 이하 아동, 보육, 교육 지원 대상 이 중에 누구를 빼면 좋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말씀하신 왜 그 세대는 왜 제외하는 건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취약계층부터 먼저 지원하자는 겁니다. 노인, 장애인, 농어민, 청년, 학생, 아동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다 감당하기는 아무래도 재원이 좀 무리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결국은 그렇다면 우리 이재명 시장 후보님의 기본소득 네. 보장제도도 선별적 요소는 가미되는 물론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예. 재원 부족이니까. 자, 그런데 지금 우리 복지제도가 너무 좀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기존의 복지제도를 우선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선 과제거든요. 예를 들면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높여 나가고 또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아동수당도 시설하고 또는 또 청년구직 수당을 또 한다든지 하면 우리 이재명 시장님의 취지가 살면서도 진짜 복지가 필요한 대상에게 집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동수당 당연히 똑같지 않습니까? 내 말이 다를 뿐이지. 노인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문제는 보편적으로 할 것이냐 선별적으로 할 거냐. 선별되어 있습니다. 이미 대상이. 전 국민이 아니라 취약계층들이죠. 그중에 또 선별하고 그 안에서 또 선별하실 겁니까? 그러니 그렇게 대상을 2,800만 명 또 전 국민에게 이렇게 넓히니까 정작 복지가 필요한 그 대상들에게 더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어디가 필요한지. 우선 어르신들 기초연금만 해도 월 8만 원 되는데 우리 그 30만 원 인상 안에 의하면 12만 원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 그걸 모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다 지급하느냐, 70%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지급하느냐, 그건 철학의 차이죠. 왜 70%는 해야 되고 71% 해당자는 제외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왜 그 64세는 안 되고 65세부터만 됩니까? 법률상 노인이 65세 이상. 어차피 선은 꺼야 되니까 하는 것이죠. 그건 대통령의 결단 사항이죠. 지금 정책을 노인 기초연금을 올려줄 것이냐 70%에 대해서만 65세 이상 전원에게 지급해서 모든 국민들이 세금을 내니까 나도 혜택이 있구나 해서 복지 확장에 대해서 저항감이 낮아지는 게 좋습니까? 청년들도 29세 이하에 대해서는 일률적인데 예를 들면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청년 구직 활동 수당으로 월 30만 원 이렇게 더 지급하면 일자리 늘리기에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정책은 저희가 훼손하지 않고 이 정책을 추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저는 질문 시간이 끝나버렸습니다. 제가 마저 말씀드리면 우리 문재인 후보님께서는 선별적 복지를 계속 주장을 하십니다. 어딘가 선을 그어야 된다. 왜 그어야 됩니까? 이미 부자들은 더 많은 세금을 냈습니다. 세금을 거둘 때 이미 차등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지출할 때 또 이중에 차등을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건 하나의 도구마죠.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주고 만약에 그게 또 다른 차등을 만들어낸다면 세금을 거둘 때 더 거두면 됩니다. 실제로 선별하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제가 성남에서 10,000명의 청년 중에서 정말 고소득자를 골라내려고 시스템을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하려니까 한 명 골라내면 100만 원 남는데 최소한 30명을 골라내야 한 명의 인건비가 보존이 됩니다. 왜 그런 걸 해야 됩니까? 굳이 차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기본소득의 시대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문재인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아주 일문일답식으로 스피디하게 긴박하게 잘 진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순서는 안희정 후보입니다. 예, 이 기본소득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4차 산업혁명기 또 일자리가 고갈되고 있는 산업구조의 이 전환기에 적극적으로 고려 검토되고 있는 배경은 충분히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기본소득제도를 지금 당장 도입할 때 혹시 우리 후보님 같은 경우는 어떤 고민이나 우려사항은 없었습니까? 여기서 잠깐 보여드리면 이미 이게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재원 부족 때문에 완전한 형태의 기본소득이 아닙니다. 기본소득은 그야말로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국토보유세를 도입해서 한 30만 아주 초보적 형태죠. 이거 말고 지금 본격적으로 하려는 28조 원으로 하는 것은 이미 사실 선별적 요소가 있습니다. 취약계층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기본소득이 되지 못합니다. 이걸 키워나가야 되겠죠. 앞으로 칸을 메워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경제도 살고 지역 경제도 살고 골목도 살게 됩니다. 기존에 있는 복지제도를 좀 더 강화하고 튼튼하게 좀 만든 다음에 해야 되지 않느냐는 반론도 있었을 터인데요. 내부적으로 토론할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문제. 기존의 복지제도들을 확충하는 것도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교 무상교육 저희가 해야죠. 대학 등록금 절반 이것도 해야죠. 그래서 재원이 중요합니다. 그 재원 추가 재원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법인세 증세를 통해서 500억 이상의 그다음에 예를 들면 10억 이상 고소득자 이 증세를 통해서 약 17조 정도를 마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재원들을 조정해서 한 30조. 그다음에 국토보유세는 어차피 기본적으로 목적세로 할 거니까 이거는 뭐 다른 요소가 아니죠. 그래서 다른 복지 정책들도 충분히 확대해 나가면서 하는 정책이다 말씀드립니다. 예, 근데 국토보유세 같은 경우도 지난번 노무현 정부 때 제가 목이 쉬어서 죄송합니다. 예. 그 종합부동산 세제에도 상당히 많은 국민들로부터 저항을 받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산은 가지고 있지만 내가 그 세금을 낼 만한 현금 수입이 없다라고 하는 저항의 원인이었습니다. 국토보유세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에 대한 저항은 예상이 안 됐습니까? 종합부동산세는 걷어서 다 일반적으로 써버리기 때문에 국민들이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뺏기는 느낌이 들죠. 그러나 국토보유세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전액 100% 국민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국민의 95% 이상은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받고 절반가량은 땅이 없기 때문에 아예 내지 않고도 더 받게 됩니다. 1인당 30만 원이니까 가구당 약 120만 원 정도가 될 텐데 실제로 내는 것보다 받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조회세 저항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종부세도 우리가 지금 그 고가 주택 소유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사실은. 일반 서민들에게는 종부세가 그렇게 폭탄이 사실은 폭탄이라고 할 것도 없었죠. 그런데 그 조세 저항은 상당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좀 임야나 산들을 가지고 있는 부재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 세금을 진행시키기가 되게 어려워 보여서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연간 120만 원 정도 가구당으로 돌려받기 때문에 실제로 내는 것에 특정한 정말 엄청난 많은 규모의 부동산을 토지를 가진 경우가 아니면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면 이해하실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측면에서도 한번 저는 더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43조 원이면 지금 사실은 중소기업이나 각종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43조를 집어넣게 되면 5배의 신용보증 능력이 생깁니다. 200여 조의 신용보증 능력이 생깁니다. 이러한 신용보증 능력을 통해서 사실상 자영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더 낫지 않느냐라는 반론도 있는데요. 일단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영업자 문제죠. 그다음에 국민들 전체 주머니가 너무 가볍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복지로 해결을 하고 중소기업 지원 문제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으로 가야죠. 예를 들면 정부의 지원금을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 중심으로. 예, 이렇게 시간이 가는데. 시간이 다 갔나요? 예, 예. 시간을 아주 남겨놨더니 예, 아깝습니다. 두 후보님도 역시 일문일답식으로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복지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최성 후보에게 질문권 드리겠습니다. 네. 전 국민한테 어렵게 국토 보유세를 거두어가지고 모든 국민들한테 재벌도 있고 재벌 아들도 있고 1억 연봉자도 있고 이런 모든 국민한테 연 30만 원의 토지 배당을 주면 국민들이 다 좋아할까요? 이게 그냥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지역 화폐로 상품권을 지급하기 때문에 강제로 경제 순환을 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연봉이 1억이 넘고 부동산업을 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데도 토지 수당이다 해가지고 30만 원씩 주면 국민들이 환영할 거라고 보십니까? 극소수의 예외가 아니라 일반적인 전체를 봐주시죠. 청년 배당을 연 100만 원을 주었을 때 거기는 실업자도 있고 청년 알바도 있는데 모든 청년 재벌의 아들도 있고 마찬가지로 연봉 5천만 원 그 외에 경제적으로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분들한테도 연 100만 원을 줄 때 청년들이 이건 정말 제대로 된 청년 정책이다 이렇게 환영할 거라고 보세요? 우리나라의 소득 불균형이 지나치게 심각합니다. 10% 상위 계층이 무려 48%의 소득을 점하고 있고 자산을 66%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균형을 해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수의 5%, 10%의 부작용 때문에 90%가 혜택 보는 정책을 포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혹시 모든 국민들에게 이렇게 배당금으로 주는 이런 정책을 펼칠 때 성남이 아닌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습니다. 매경에서 기본소득제를 물었더니 50%가 반대고 30%가 찬성인데 만약에 국민들이 우리는 반대한다. 오히려 그 돈을 좀 더 선택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또 좀 더 투자가 필요한데 하라는 여론이 있으면 그 의견을 수렴하시겠습니까? 끝까지 기본소득제를 강행하시겠습니까? 제가 들어본 그 여론조사 결과는 75%가 찬성하는 것으로 제가 본 것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본소득제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지정책인 동시에 재래시장을 살리고 골목을 살리고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늘려주고 1개 자영업자당 약 800만 원씩 늘어나게 됩니다. 지방경제가 살아납니다. 또 이걸 통해서 강제적인 경제순환이 되기 때문에 경제성장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외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어차피 정부가 거둔 그 세금들 400조씩 쓰는 연간 예산 지금처럼 마구 써버리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국민들에게 2,800만 명에게 100만 원씩 지급해서 경제 살리고 재래시장 살리고 골목시장 살리고 그래서 선순환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경제는 평화하고 연결돼 있는데 대단히 외람되지만 우리 이재명 후보님처럼 43조에 해당되는 이런 비용들을 계속 배당금으로 또 전 국민에게 이렇게 주고 그러면서 동시에 사드 문제나 또는 주한미군 문제나 이런 것들을 대단히 위험스러운 어떤 이런 정책으로 갈 때 과연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국가 부도이익이나 아니면 대단히 심각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을까 저는 심히 걱정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쓰여지는 400조 예산입니다. 그리고 국방비 손대지 않을 겁니다. 기존의 경직성 경비 손대지 않습니다. 있는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면 재벌 기업들에 대한 R&D 지원 예산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국민들을 위해서 쓸 것이냐. 결국은 재벌들에게 주는 것은 투자라고 하고 국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이런 예산은 낭비라고 하는 그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훨씬 더 인적 투자가 경제 활성화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투자 효율성이 높다라는 게 연구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언 드리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재정자립화 상황이 좋은 성남시 사례를 너무 대한민국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저는 성남시장은 모르겠지만 대통령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성남시가 부자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많다는 뜻이지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최종 1인당 예산은 다른 도시보다 훨씬 적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잘하고 있는 것이지 돈이 많아서 펑펑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남시도 7%를 아껴서 빚 갚고 복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7%만 아끼면 기본소득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정책 검증 토론 이재명 후보님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은 피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역시 10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2단계로는 전면적인 기본소득을 도입하는데 이건 국토보유세를 신설해서 전액 국민들에게 되돌려드리게 됩니다. 네, 좀 자세히 한번 설명하면 43조 5천억 정도가 되는데 이걸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해당 지역별로 예를 들면 영남이 11조, 강원에 1조 5천억, 호남에 4조 이런 식으로 해당 지역에 쓰여지기 때문에 지역 경제가 아주 원활하게 됩니다. 경제 성장의 발판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래시장,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걸 통해 지역 경제가 살고 결국 지방 경제가 살고 결국 경제 성장에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화폐들은 대형 유통점이나 재벌 유통업체들은 사용할 수 없게 할 거기 때문입니다. 해당 지역의 영세 자영업자들과 재래시장이 사용하게 됩니다. 뭐 일자리 감소에 대비해야 되는 거 이거 다 아는 얘기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 재원은 이렇게 마련할 생각입니다. 예산은 400조 예산의 7% 28조 원이면 됩니다. 7% 예산을 자, 기본소득, 어쨌든 뭐 총 소요 재원은 43조인데, 네. 이제 그 이제 100만 원 대상에서 30세부터 64세, 65세 이르기 전까지는 제외되지 않습니까? 장애인과 농민은 포함됩니다. 외에는, 네. 그 외에는 제외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대야말로 부모님 모시랴, 자식 키우랴 정말 힘든 세대거든요. 그 가운데 비정규직도 많고,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도 300만 명 이상이고 왜 그 세대는 제외하는 것입니까? 제가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청년, 노인, 장애인, 농어민, 29세 이하, 아동, 보육, 교육 지원 대상 이 중에 누구를 빼면 좋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말씀하신 왜 그 세대는 왜 제외하는 건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취약계층부터 먼저 지원하자는 겁니다. 노인, 장애인, 농어민, 청년, 학생, 아동.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다 감당하기는 아무래도 재원이 좀 무리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결국은 그렇다면 우리 이재명 시장 후보님의 기본소득 네. 보장제도도 선별적 요소는 가미되어 있는 물론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예. 재원 부족이니까. 자, 그런데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는 평등한 나라를 위하여,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진정한 자유로운 나라를 위하여, 전쟁의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를 위하여 괜찮아요. 우리가 괜찮아요. 힘을 합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득권 깨고 새로운 길, 희망의 길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싸웁시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님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주시죠. 저는 오늘 기본소득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저희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첫 번째 국무회에서 할 일을 몇 가지 정했습니다. 참고로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첫날 바로 시행할 정책들입니다. 공정경제, 공정사회 확립. 자, 이 기본소득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개요는 전 국민에게 연 30만 원씩을, 그리고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에게 2,800만 명 연 100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성남에서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 원씩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이걸 지역화폐로 지급을 했더니 지역 상품권을 지급했더니 골목상권의 매출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성남 지역에 빈 점포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남에 의해서 성남이 두 번째로 창업희망 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보통 기본소득하면 그냥 나눠주는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제성장 정책이기도 하고 지역 경제가 살리는, 그 다음에 지방 경제가 사는 길이기도 합니다. 골목 상권과 재래시장, 자영업자가 살아나게 됩니다. 좀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1단계, 2단계를 좀 나눠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1단계는 정부 예산으로 세금 없이 28조 원으로 합니다. 보육 지원, 교육 지원을 위해서 0세부터 17세까지 연 100만 원씩. 청년들이 어렵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연 100만 원씩. 노인들이 종이를 줍다 자살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노인 지원으로 100만 원씩. 장애인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모든 장애인들에게 연 100만 원. 그리고 농업, 축산업, 이런 분들이 피해를 확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대통령의 제1공약 2,800만 명이 혜택 보는 이런 중요한 공약들을 대통령의 힘으로 140조의 재량 예산 중에서 확보하지 못할 거다. 이거는 자신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전 국민 기본소득의 재원은 국토보유세입니다. 국토보유에 따른 세금이 너무 작습니다. 6,500조 원의 자산에서 연간 350조 원의 불로소득이 생기는데 겨우 내는 세금이 0.4% 9조 원에 불과합니다. 자동차세는 2%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0.4% 정도 걷어서 전 국민에게 나눠주면 95%의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부담은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단 경제성장, 지역경제 살리기, 영세상인 살리기에는 효과가 아주 클 겁니다. 네, 정말로 진짜 계획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자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정책 프리젠테이션 정확하게 시간 지켜주셨고요. 기본소득 위주로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문재인 후보가 먼저 질문해 주시죠.